네, 한 주간 놓쳐서는 안 될 연예, 영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컬처 매거진입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개봉 전부터 시리즈의 종결자라는 소문으로 많은 영화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영화죠. 네,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그리고 요즘에 예상치 못한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하죠. 연평해전 오늘 첫 시간에서 집중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분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김앵커. 네. 오늘 이렇게 소파석에서 앉아서 프로그램을 처음 진행하게 됐는데 네. 딱딱한 스튜디오보다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느낌이 어떠세요? 앞으로 이 소파석에서 저희가 어떤 영화를 예매하면 돈이 아깝지 않은지 예. 그런 네. 자세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 앵커가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 네, 이번 맞습니다. 코너를 꼭 마련하자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네. 예.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영화가 터미네이터.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영화 중에 하나 같은데요. 예. 보셨습니까? 터미네이터 이제 예. 제네시스죠. 예. 그래서 제네시스란 말 자체가 워낙에 이제 기원이라는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모든 걸 처음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한 작품이라고 일단 여기시면 될 듯합니다. 예. 네. 시리즈로 볼 때 5번째 지금 맞습니다. 시리즈죠. 네네. 예. 5번째인데, 그러니까 예. 다시 이제 기원으로 돌아갔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이게 기존에 이제 이미 4편이 나와 있었고, 예. 뭐 아들이 등장하기도 했었고, 미래로 가기도 했었고, 예. 여러 번의 이야기들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편부터 4편까지 있었던 내용들이 거의 다 조금씩은 5편에 다 조금씩 들어가서 암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이번에 뭐 이병헌 씨까지 나와서 굉장히 기대감이 좀 높아진 영화라고 할 수 맞습니다. 있는데요. 관람 포인트를 저희가 좀 몇 가지 정해봤거든요. 네. 첫 번째 관람 포인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관람 포인트는 터미네이터입니다. 터미네이터는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관람 포인트가 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터미네이터 자체가 일종의 이제 브랜드가 된 건데요. 예. 예전에 기억나시죠? 한국의 개그 프로그램에서조차도 예. 이렇게 은박지 같은 것으로 가슴에 그렇죠, 예. 이렇게 빵빵 맞으면은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생되는, 그러니까 티천을 개그에서 활용할 정도로, 그러니까 터미네이터라는 건 그러니까 영화를 전혀 한 번도 안 본 젊은 세대부터 네. 영화를 보신 분들까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터미네이터가 다시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영화에 관심이 없던 분들, 그리고 1년에 영화 몇 번 안 보시는 분들까지도 아, 나 그 영화는 알 것 같아 라는 브랜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체가 이 5편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인데다가 지금도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터미네이터 하면 말이죠. 아놀드 스와시네거, 슈와르제네거. 아놀드 아저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세상에 그렇게 몸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영화를 첫 시리즈가 나왔을 때부터 정말 관객들을 사로잡았는데 이번 시리즈에도 나오죠? 이번 시리즈 나오고요. 예.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편에서 다 벗고서 이렇게 무릎 꿇고 그렇죠. 유명한 뭔가 장면, 충격적인 장면이긴 딴딴딴 했습니다. 음악이 나오고 예. 이랬던 게 고스란히 또 한번 재현이 되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사라 코너의 남편이 되기도 하는 그 인물이 왔을 때 뭐 옷을 훔친다거나 신발을 가져갈 때 하필 그게 어떤 상표가 노출이 되기도 하는데 예. 그런 장면까지 고스란히 과거를 좀 회귀하고 있어서 예. 터미네이터 아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반갑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슈워제네거 지금 나이가 68이에요. 68이죠. 네. 이런 액션을 소화하기에는 좀 많은 나이일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아마 어땠습니까? 보신다면 나이 예. 들었구나 싶게 예. 과거만큼 격렬한 액션을 보여주지는 않는데,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터미네이터도 약간 나이가 든다라는 느낌들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 나름 안에서 알비백 같은 자기 대사를 다시 한번 활용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추억도 주고 여전히 그래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구나라는 확신을 주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뭐 영화로 이름을 날렸다가 정치도 했다가 다시 또 영화로 그러니까요. 들어왔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방한을 할 때 보니까 맞습니다. 여자친구랑 같이 왔어요. 사실은 굉장히 가정적인 남자로 유명했었습니다만 예. 왜 과거에 집안에 아이 도우미와 좀 불륜설이 있고 그래서 너무나 인고 부부였던 그가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충격적이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조금 더 자연스럽고 자유스러워진 것 같죠. 그래서 여자친구하고 나이 차도 상당히 많이 맞습니다. 난다던데요. 20살 이상 차이가 예. 나는 여자친구와 함께 방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터미네이터 두 번째 결정적 관람 포인트 한번 볼까요? 예. 네. 종결자. 이 종결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인터넷 용어라든가 20대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제 끝이다. 이것만 보면 다다라는 의미의 완결판이라는 의미가 더 가깝죠. 그래서 예. 제네시스라고 해서 이제 기원으로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처음 등장하는 그 로봇의 이름이 T800인데 T800도 등장하고요. 그때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몸에 이렇게 은박지 붙이면서 약간 재밌게 따라했던 T1000도 나오고 예. 또 새로운 로봇 T3000까지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모든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섭렵했던 로봇들이 일단 다 출연을 한다.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영화가 1984년에 처음 나왔는데 그때 배경도 나오고 2017년이랑 가까운 미래도 나오고 그리고 완전히 더 먼 미래까지 나와서 시간대 역시도 총망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터미네이터 시리즈가 다룬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종결자다라고 부를만 하다라는 거죠. 네. 1편과 2편의 감동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분들은 역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맞습니다. 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이번 영화를 극찬했다고 하던데요. 굉장히 이제 이게 바로 3편이다라고 예. 해서 기존의 3, 4편 감독들이 좀 서운하게 그러겠네요. 발언을 예.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3, 4편은 어떤 점에서 이제 사라 코너를 맡았던 린다 해밀턴을 계속 고집을 했다라거나 전편의 그늘에 상당히 가려져 있었는데 이번엔 되려 그러니까 아예 전편을 전부 다 흡수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좀 더 약간 인정을 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벌써 속편이 좀 기획이 되고 있다라고 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제네시스란 말처럼 이게 끝이 아니라 다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시리즈의 시작일 수 기원을 있다.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네. 마지막 결정적 포인트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병헌 씨입니다. 근데 이병헌 씨 분량이 많지 않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얼마나 등장하는 겁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 이게 영화 앞부분에 우리가 잠깐 계속 제가 왜 티천을 강조해 드렸냐면 예. 로버트 패틴슨이라는 배우가 원래 맡았던 배역인데 계속 이렇게 전력 질주하던 그 아주 무표정한 그 로봇으로 이번에 이병헌 씨가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제복을 입고 굉장히 무표정하게 거의 너무나 차갑고 서늘하게 추적했던 그 경찰 기억나시죠? 막 예, 그분으로 출연을 하게 되는데 약간 영화 앞부분에 한 20분 정도 약간 출연을 하고 사실은 T3000이 나오기 때문에 일찍이 또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캐릭터이기도 해서 예. 많은 부분에서 출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억하실 거예요. T1000이 워낙에 인상 깊었던 캐릭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 캐릭터를 이병헌 씨가 맡았다라는 게 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사는 별로 없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원래 T1000은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말이 필요한 말을 안 네. 하죠. 그런 말 안 하는군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한국 배우가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에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분량을 떠나서요. 상당히 우리에게는 좀 영화 역사에 있어서 큰 뭐 사건과도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국내 홍보에 이병헌 씨가 좀 참여를 많이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병헌 씨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올해 한국 영화 개봉도 계속 미뤄지고 있었고요. 이 영화 개봉할 때 있어서 당연히 이병헌 씨가 이제 홍보에 가장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홍보에 방해가 될 것 같다라고 아마 스스로도 좀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이 영화 이전에도 이미 이병헌 씨는 한국 배우로서 헐리우드 진출에 성공한 예시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 배우들이 헐리우드에 진출했지만 이병헌 씨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배우는 사실 없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헐리우드의 러브콜이 오고 있거든요. 이 자체만으로도 이병헌 씨가 예. 어땠지 헐리우드 진출엔 역사를 예. 남겼습니다. 예. 네. 뭐 영화 평론가로서 이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별점 그리고 한 줄 평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별 2개 반입니다. 그래서 별 2개 반. 네. 5개 중에 2개 맞습니다. 만이요. 네. 조금 짜신 거 아닌가요? 네, 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아마 이제 저도 이제 한 줄 평을 터미네이터도 세월을 잇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왜냐하면 사실 제임스 카메론이 만든 1984년의 그 터미네이터 1편이 거의 영화사적 혁명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을 기억하고 또 그만큼의 가치를 기대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서운하지만 예. 한편으로는 이번에 주라기 월드가 한 번도 못 봤던 사람들에게 굉장한 흥행을 일으켰던 것처럼 처음 터미네이터를 접하는 젊은 관객들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뭐 어린 시절에 터미네이터를 재밌게 봤다는 분들에게는 뭐 추억 얘기도 좀 다 하면서 나오니까요. 네, 1편, 예. 2편, 3, 4편이 거의 다 조금씩은 암시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추억을 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예. 헐리우드 영화 얘기를 해봤는데 국내 영화 한 편도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연평해전인데요. 네, 네. 기록을 세우고 있죠, 지금. 이게 연일 계속해서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영화가 6월 초에 개봉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뭐 사태 때문에 조금 미뤄져서 늦게 개봉을 했고요. 영화의 제작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작 과정만 7년이 넘었기 때문에 7년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작비를 마련하는 과정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어서 예. 흥행을 쉽게 예측하지 못했었는데 굉장히 좀 흥행에 성공하고 있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영화죠.
예, 특이한 점은 말이죠. 일반적으로 뭐 전쟁 영화를 싫어하는 20대 여성의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남자 주인공을 맡은 이현우 씨가 굉장히 예. 20대 초반들이고 예. 그리고 이 영화가 어쨌든 약간 전쟁 영화의 포석을 깔고 있지만 전반부에는 이게 드라마 요소가 예.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추억의 어린, 사실적으로 느끼는 반면에 여성 관객들에게는 2002년 그 월드컵 때 저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몰랐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미안함, 죄책감까지도 덧붙여져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울컥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아주 그런 젊은 남자 배우들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사라져가는 예. 그 과정이 좀 감동적이고 좀 슬픔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극장 나온 그 관객들 인터뷰 보니까 20대 여성분들은 뭐 군대 간 남자친구 생각난다고 네. 또 눈물 흘리는 네, 여성분들도 네. 상당히 많던데 네. 스토리가 상당히 좀 탄탄하다고 하죠. 스토리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예.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실화의 어떤 감정을 살려주는 이 영화 마지막 부분에 어떤 게 나오냐면 실제 윤영화 대의 인터뷰 장면이랄지 생존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사망한 그 군인들의 사진들이 딱 걸리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주는 굉장한 감동이 있고요. 그래서 앞부분의 이야기들은 어떤 점에서 되게 평이하게 흘러간다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만 그 뒷부분이 주는 실화의 감동이 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궁금한 건 말이죠. 이 연평해전, 뭐 많은 분들이 얼마 전 연평해전을 네. 보면서 뭐 느낌이 달랐는데 앞으로 흥행 어떻게 될지 궁금한 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상영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터미네이터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조금씩 더 흥행 추이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점에서 좀 7월 중순 넘어가기 전까지는 아주 큰 대작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연평해전이 지금 한국의 블록버스터 영화처럼 굉장히 시원한 바다 광경이라든가 그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그 큰 이렇게 경쟁작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최근에 뭐 메르스 여파 때문에 극장가가 울상이었었는데요. 연평해전의 선전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유정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